자, 시작합시다. 짧게. 자, 자연친화 수련 2 있어요. 이 수련 2. 자, 74페이지. 자, 이거 풀어봐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 중에 30%밖에 안 될걸? 자, 됐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자연친화 수련 2 보면 우선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는가 보면 그냥 당황스러워요. 자, 볼게. 자, 어옹, 고기 잡는 늙은이죠. 헛된 이름, 이런 거 세모. 헛된 이름. 자, 금구만 잘 체크해. 허덕허덕, 자, 이런 거 보이표 잡고요. 바삐, 다니지 않고. 바삐 다닌다는 건 분주함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다니지 않고. 그래서, 자, 이것은 유유자적을 지향하는 거죠. 그치? 다니지 않습니다.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 자연을 찾아다녔는데,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에는 안개가 철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옐키스겐 닭이 아니죠. 닭, 꼬끄닥. 자,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자, 이게 의인법이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배 한 척 비추는 건 그냥 자연의 속성이죠. 자연물의 속성인데, 자, 이걸 아이들이 이제 의인법으로 본 거예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인격을 부여해요. 달의 인격을 부여한다는 게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의인법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서울길의 붉은 먼지, 그러니까 홍진이에요. 붉은 먼지 세모 잡고요.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단절. 자, 초록 동오리 푸른 삿갓.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소박한 삶이라고 그랬죠. 소박한 삶. 어기어차 노랫소리는 흥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당은 홍문관이라는 뜻인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러워하지 않는 대상. 그러니까 옥당은 세모. 바로 속세의 바로 이제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자연친화, 자, 수련 3 있습니다. 수련 3. 자, 만흥인데요.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시작.
자, 볼게요. 자, 만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흥, 흥. 자, 우리가 사대부, 그 다음에 흥 나왔기 때문에 전체 긍정적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초가집이죠? 그럼 당연히 소박한 삶,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보통 자연친화에서 누가 웃으면 보통 비웃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 세모 잡으세요. 그러니까 속세인입니다. 속세인, 남, 세모. 비웃는다 하지만은, 자, 어리석은 늙은이의 뜻에는 내 분수, 분수 동그라미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감이니, 그럼 네, 맞아요. 그죠? 자족감. 자,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삶이죠. 바위끝 물가에 실컷 놉니다. 노니까 유유자죠. 자, 그나문 연화문 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문 연화문 일은 세모. 따라서 밑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문 연화문 일 같은 경우는 부러워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 근데 동그라미 3번 선지 보니까 그나문 연화문 일은 즉 부정은 긍정이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수가 긍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특히 그나문 연화문 일은 윤선도의 시그니처예요. 그렇지? 윤선도의 시그니처. 자, 술잔 들고 끝났습니다. 풍류. 혼자 앉아서 산 바라보니, 바라본대잖아. 지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동그라미, 지향. 자, 산을 바라보니 어떻대요? 밑에 반갑대요. 그래서 그 밑에 뭐래요? 좋대요. 됐죠? 이 흐름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죠? 자, 누가 30보다 30 세모. 이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30 많이 나옵니다. 30 벼슬이고요. 그러니까 세모. 자, 그 다음 오른쪽 만승. 이거 세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자라고 얘기를 해요. 천자. 그러니까 황제예요.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 만승. 자, 천자가 이만하겠는가. 소부어유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자, 얘는 자연에서 지냈던 사람이고요. 자, 이제 생각하니 소부허유가 영리했도다. 아마도 어떤 나라가 눈에 들어와? 흥이 눈에 들어와야 돼. 흥은 비길 곳이 없어라. 즉 자연에서의 흥을 얘기합니다. 자, 내 천성이 게으른데 하늘이 아셔서 인간만사 세모죠. 인간이니까 하나도 안 맡겨서 다툴 이 없는. 그럼 다툴 이는 바로 부정이죠. 자, 강산 동그라미 지키라 하셨도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주객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 있는 건데, 자, 하늘이 나한테 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강산이 좋다 한들 나의 분수로. 자, 뭐가 눈에 들어와? 임금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임금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즉 임금의 덕분이다. 따라서 유교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윤선도가. 그러니까 얘 지금 유배가 있는 상황이거든. 유배가 있는데 여기서 자연히 여기 유배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임금이 그럼 계속 있어 이럴까봐 마지막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래도 임금님 그리워요 이렇게 마무리. 귀엽다. 자, 자연친화. 자, 수련사입니다. 관동별곡입니다. 매년 중요하죠. 관동별곡은 매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자, 밑에 1번. 그냥 정답은 5죠? 그렇죠? 그냥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니까 요거 나랑 같이 가요. 자, 나랑 같이 가겠습니다. 관동별곡. 원래 잘 안 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자연친화 연습하는 거니까 볼게요. 자, 우선 왜냐면 이게 기행가사니까. 기행가사, 여러분들 기행문의 그 3요소가 뭐죠? 기행문의 3요소. 그러니까 여기 기행가사도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여정, 견문, 감상. 그렇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것은 where, 어디 가니? 근데 기행가사가 나오게 되면 걱정 마세요. 늘 보기가 안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행가사야라는 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저 여정별로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죠? 자, 견문이라는 것은 자, 뭘 듣고 봤니? 라는 거죠. see. 우리가 수특에도 우리가 이제 기행가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이라는 건 feel이죠. 보통 이제 인스타에 다 있는 것들이죠. 인스타에서 자, 여기가 어딘데, 자, 이게 그런 음식이야. 맛있었어. 그리고 사진 하나 띄고 올리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냥 인스타예요, 인스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특히 4대 보니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
자연친화 플러스 그다음 유교적. 그쵸? 두 가지 가자.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로 굽어보고요. 그러니까 지향이죠. 소향로, 대향로는 자연인 거예요. 지향이니까 굽어보니까. 정향사 지널 때 다시 올라 앉으니. 자,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에다 보이는구나.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산 같다.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의아 그럼 필 나와야죠. 조화홍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거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냥 아름답구나. 자,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뭐가? 거기에 나와 있는 봉우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봉우리 무슨 색? 흰색. 알겠지? 이거 기억해야 돼. 1학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봉우리 무슨 색? 그럼 다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폭포 무슨 색? 그럼 아직도 아이들은 파란색이라고 해요. 폭포는 하얀색이죠. 흰색. 자, 이런 거. 자, 갑니다.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자, 이거 어때요?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고 솟는 것 같다. 내신적으로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쌤이. 자, 그랬더니 뒤에 비유가 나옵니다. 연꽃을 꽂은 것 같고 연꽃은 하얀색입니다. 알겠죠? 가끔 잡서에 보면 분홍색이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봉우리는 흰색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썼는지 참. 자, 갑니다. 자, 하얀 연꽃을 꽂은 것 같고 백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치? 백옥을 묶은 것 같고 동해를 박차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금강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봉우리 뒤쪽에는 바다가 보인단 말이야. 금강산. 자, 동해를 박차는 것 같고 북극성을 떠받치는 것 같다. 끝났지. 북극성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 그렇지. 유교적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자연문을 보고 나서 임금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굳이 얘기하면 이걸 숭고미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숭고미, 우아미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골개미.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보기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아무튼 자연을 보면서 깨달음을 느끼는 걸 우리는 이제 숭고미라고 해요. 그 느낌 뭐지? 이제 유교적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럼 유교적인 거 뭐 있어? 충, 연군, 지조절개 이게 다야. 알겠지? 갈게요.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 임금에게 치밀어 무슨 일을 얘기하려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굽힐 줄 모르는 건 하나밖에 없죠.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은 높은 절개와 외로운 지조예요. 원래 의미하는 게. 그래서 얘는 봉우리 두 개,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얘네가 충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동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북극성이 하나 있는데 이걸 떠받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야? 충신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거는 임금이고요. 그래서 이 충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뭘 다짐하는 거야? 충을 다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와 너이고 너 같은 충신이 또 있겠는가? 없다. 계심대, 그러니까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심대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하나하나 헤아리니 봉우리 바다 미쳐있고 그 끝마다 서린 기운이 있는데 자, 맑거든 깨끗하지를 말던가 깨끗하거든 맑지 말던가. 즉 맑고 깨끗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맑고 깨끗한. 혹시 여러분 책에는 해석 넣어놓지 않았어요 혹시? 그쵸. 여러분 책 개정판이야 개정판. 해석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치? 개정판. 선생님 건 없거든요. 자, 맑거든 깨끗하지를 말던가 깨끗하거든 맑지 말던가. 뭔 얘기야? 맑고 깨끗하죠. 저 기운을 흩어내서 즉 인걸, 인재, 충신을 만들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국입니다.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적. 우국이라고 잡아내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유교적 이렇게만 잡아내면 돼. 충신을 만들고 싶구나. 이때가 이제 정철의 어떤 글들에는 이런 게 중에 많은데 왜냐하면 그때 당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철은 이제 서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맑고 깨끗한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를 만들면
오히려 나라가 좀 깨끗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양도 끝이 없고 움직임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샤. 자, 뭐 하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구나.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그 누구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건 조금 내신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됩니다. 비로봉 맨 꼭대기에 자 올라가 보니 아닙니다. 니은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올라보니 그 누구인가. 즉 비로봉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좀 가볍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가볍게. 얘 정철이야. 자, 얘가 정철인데요. 정철이 좀 비로봉, 즉 금강산에서 가장 높다는 자 거기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놈은 여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비로봉을 보고 공자의 높은 정신적 높이, 내신에서는 이것을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정철이 저 비로봉을 공자의 정신적 높이로 봐요. 그래서 나는 공자의 정신적 높이에 이를 수가 없으니, 그치?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봅니다. 이때 거기 밑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이제 요쪽에 노나라가 있어요. 이 노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공자인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동산이라고 있거든요. 동산. 노나라의 가장 높은 산. 공자가 저기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뜻을 펼치기엔 노나라가 좁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태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서 내 뜻을 펼치기에 태산이 너무 좁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호연지기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볼게.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 없어. 자, 노나라의 동산과 그 다음에 중국의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고 했던가? 즉, 뭐보다? 공자의 정신적인 높이보다. 그러니까 결국 동산보다 태산보다 공자의 정신적 높이가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다고 했던가? 위에 거하고 연결 지으면. 됐죠? 높다고 했던가. 비로봉이 더 높아. 노나라가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이 넓은 천하 어찌하여 공자는 자기 뜻을 펼치기엔 적다고 했단 말인가? 으아, 저 정신적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니, 주기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니 혹은 공자의 정신적 지위에 오르지 못하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한가? 당연하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파트 나오게 되면. 자, 이건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자, 위 작품은 감각적 어휘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려냈니? 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어휘라는 것은 색채 어휘나 이미지, 그치?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그 다음에 여러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감각적 시어, 감각적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동감은 무조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연보에 어부단가입니다. 4대부고요. 제목 자체에 어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 친화로 이해하시고, 자, 이해하시는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77페이지. 자, 시작.
이 책도 이제 금방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시험 보고 모의고사 풀 거예요. 계속. 불고해설 강의, 불고해설 강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77페이지. 자, 거기 볼게요. 자, 정답 5번입니다. 결국 A, B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자연이죠. 그쵸, 쌤? 이거 매우 강조했었죠. 그쵸? 자, 그럼 요거 마지막 것만 한번 볼게요. 마지막. 아까도 우리가 했었는데. 자, 장안을 돌아보니가 바로 지향입니다. 그죠? 지향. 자, 그래서 속세를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밑에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잊은 적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뭐예요? 자연.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어라. 자, 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즉, 선비가 있으니까 임금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번에 들어갔었나? 자, 풀어봅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애기들이 둘만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컨디션을 볼 수 있어서 좋네. 우리 옌지가 없어가지고 좀. 옌지예요. 옌지예요. 옌즈인가? 옌즈. 옌지가 아니라 옌즈? 전화 그렇게 전화해봤어요. 영어로. 진짜? 옌즈. 언제가 뭐라 했어요. 너무 멋있어, 힙합. 난 핸들이 고장난 H1 트럭. 쟤네들 좀 할 줄 아는데. 연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야, 이따 보여줘. 나는 힙합하면 이름을 영어로 치지 않을 것 같아. 완전 고전적으로. 뭐 최대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더 힙하지 않아? 난 이런 게 더 힙한 것 같은데. 가스 노래하는. 그렇지. 사자 보이지. 그 처음에 되게 웃겼거든. 사실은 되게 웃겼잖아. 야,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사자보이스 하니까 되게 힙해. 되게 힙해서 나는 그냥 힙합이라고 무조건 영어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뭐 이게 헤이요 말고 얼씨구 얼쑤 막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4대부 랩 그래서 괜찮다. 4대부 괜찮아. 굳이 영어로 하지 않고 그지? 저는 힙합하는 4대부입니다. 괜찮은데? 그럼 타이틀은 그거 아니야? 조선의 힙합.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복 입고 랩하는 거야. 제목 약간 이런 것처럼 해주세요. 응? 그렇지. 이렇게 그 제목도 조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제목 강호사시가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랩으로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되게 독특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시조는 즉흥적인 게 많아서 시조는 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랩 배틀은 나는 이방원하고 정몽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이방원이 이 몸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몽주가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최고의 디스전이거든요. 그래서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영어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독보적일 것 같아. 우리나라에 그런 힙합 없잖아. 그치? 없지. 되게 독보적인 이슈가 확 될 것 같은데 대신 곡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이렇게 곡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4대 부랩을 해가지고 가끔 방언도 쓰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하나는 이거 강호의 봄이 드니 막 이렇게 미스릉이 절로. 그럼 이제 고3 때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앨범 이름 수능 특강. 좋아요. 수특. 나 괜찮다고 봐. 수원 나올 시기에는 또 노래. 계속? 아이고야, 이 학원 망합니다. 자, 자, 볼게요. 요거 우리 한번 했었지. 강호사시가. 그쵸?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각수. 각수라고 있지, 그치? 각수. 각수 가로 묶어. 모두라고 쓰세요. 모두. 그러니까 각수라는 것은 모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는 각수가 수가 몇 개? 4수입니다. 각수라는 건 모두라는 뜻이야. 각각의 모든 수. 그래서 모두 초장의 전반부, 후반부. 이럴 때 전반부, 후반부가 여러분들 초장의 전반부. 잘 보세요. 이건 구개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자, 이 몸이 죽고, 이걸로 볼까?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부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참신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이 요 개념을 몰라서 전반부, 후반부 아이들은 위아래로 본 거예요. 바보처럼. 분명히 초장이라고 했는데. 이해가지? 그리고 각수 개념을 몰라서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이다. 무조건 전후 나오면 반으로 끊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제시했니? 자, 요런 거 우리가 찾는 거야. 전반부. 그러니까 각수의 전반부니까 모두 앞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났죠. 자, 그러니까 기억이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5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보니까 자, 각수 모두 자, 초장의 후반부에는 자, 사물과 흥이 나오니 사물을 통한 흥이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 사물이 없습니다. 흥만 나왔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1수에는 흥만 나와서 니은 날려야죠. 그럼 니은 날리니까 자, 뭐 날아가는 게요? 1번, 3번 날아가죠. 맞습니까? 1번, 3번 날아가죠?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네? 아니군요. 자, 디귿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지? 디귿만, 리을이 공통이니까. 각수 중장에서는 주변에, 자, 중장, 두 번째 거죠. 자연 풍광,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수에 보시면, 삿갓 비스듬히 쓰고 뉴욕으로 옷을 삼아. 소박한 삶이잖아요. 여기 풍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기억 리을. 이때 마지막 볼게요. 모두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자, 동일한 시어를 배치했는지 볼게요. 동일한 시어를 배치했으면 당연히 통일성이겠죠. 자, 보니 그 역군을 이셨다, 역군을 이셨다, 역군을 이셨다, 역군을 이셨다. 됐습니까? 이렇게 읽었으면 잘 읽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사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잠깐 쉴게요.